다리 근력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헬스장이나 약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부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는 추측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정확하고 관찰 가능하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항상 힘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올바른 신호에는 귀 기울입니다. 최근에 저는 다음에서 발표된 연구를 접했습니다. 임상영양학 저널 2023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놀랍고도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50세 이상의 성인들이 저녁에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했을 때 다음 날 아침까지 근육 단백질 합성과 미토콘드리아 활동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멈춰서서 그 중요성을 느껴보세요. 12주가 아니라 단 12시간 만에 신체는 강도가 아닌 영양 공급을 통해 스스로를 재건하고 재충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말이죠. 우리 근육세포 속 에너지의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는 겨울을 지나 깨어난 숲처럼 반응했습니다. 회복, 활력,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각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다리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속삭이는 곳입니다. 힘이 빠지면 다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계단은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걷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동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신성한 것, 즉 우리의 독립성, 존재감,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묘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힘, 즉 세포 수준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경미한 염증, 그리고 불규칙한 일주기 리듬의 결과입니다. 생일 케이크에 꽂힌 촛불의 개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물학적 구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정렬이 흐트러지면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의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예전보다 움직임이 둔하고 약해지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간단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즉 현명하게 사용하면 신경계와 근육 사이의 연결을 되살릴 수 있는 음식을 이해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섭취하는 특정 영양소가 어떻게 밤새 신경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음식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회복시켜 에너지 엔진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미노산 신호 전달의 역할, 즉 근육 생성 경로를 활성화하여 이미 몸 안에 있는 힘을 재활성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부드럽고 단계별 연습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정확한 시점과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지혜와 조화를 이루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어로 몸에 말하는 법을 배우면 회복이 항상 몇 달씩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룻밤 만에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상상합니다. 힘에 느리고 꾸준한 해체, 그리고 조용히 희미해지는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쇠퇴가 아니라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잠재력의 이미지입니다. 근육을 잃었고 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밝혀낸 것은 훨씬 더 희망적입니다. 근육은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은 바로 연결입니다. 연구자들은 40대부터 뇌와 척수를 근육, 특히 다리 근육에 연결하는 섬세한 신경세포인 운동 뉴런이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운동 뉴런은 해마다 갑자기가 아니라 미묘하게 명료성을 잃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때 소리치던 신호가 이제는 속삭일 뿐입니다. 움직이고, 똑바로 서고, 안정을 유지하라는 정기적 지시가 약화됩니다. 그렇게 여전히 존재하고 기능을 발휘하던 근육은 휴면 상태가 됩니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단지 초대받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캘거리 대학교의 한 연구는 이러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눈에 띄는 다리 약화를 경험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육 조직 자체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것은 신경계와 근육 사이의 소통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을 때 순간적으로 불안정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통증도, 부상도 아닌 예전에는 없었던 순간적인 흔들림 말입니다. 친구여,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신경계의 오작동, 곧 사라져가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서 듣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척수, 당신 안에 있는 고대의 침묵의 기둥은 단순한 메시지 전달의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척수는 지시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영양 공급에 의존하는 살아있는 체계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척수의 목소리는 약해집니다. 하지만 지지해주면 다시 힘차게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다리 근육은 숙련된 장인이지만 감독, 즉 신경계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감독이 사용하는 확성기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작업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를 재충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신성한 공간인 신경근 접합부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 전압, 명확성, 그리고 연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조용한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안에 특정 아미노산, 비타민 B, 그리고 근육 활성화에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가 이 잃어버린 대화를 되살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음식은 단백질만 함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경 연결을 재건하는 특정 화합물을 제공합니다. 즉, 그 음식을 먹으면 단순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근육량 증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더 심오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근육을 정말 사용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이요입니다. 다리 근육 약화의 경우 근육 조직 부족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신호의 약화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크기보다 신호의 선명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전체 시스템의 분자적 불꽃 역할을 하는 특별한 아미노산, 류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류신은 세포에게 깨어나라.
다시 강해질 시간이다 라고 알려주는 문을 두드리는 시작자이자 부드러운 노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이 새로운 비전이 당신 안에 자리 잡도록 하세요. 만약 당신의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면 그저 침묵했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침묵한 것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영양분과 관리,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번 식사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조용히 전해져 내려온 진실을 떠올립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은 우리 몸이 항상 귀 기울이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그 공간에 미묘한 시간의 창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가 아니라 신호를 찾기 시작합니다. 분자의 속삭임, 즉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신호를 말입니다. 이러한 신호 중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과학자들은 류신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몸은 류신을 스스로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류신의 역할은 단순히 영양 공급을 넘어섭니다. 세포 생물학에서 류신은 동화작용의 방아쇠, 즉 스위치이자 명령 역할을 합니다. 류신은 우리 몸에 지금이 성장하고 회복하고 힘을 되찾을 때다라고 알려줍니다. 류신이 활성화하는 경로 중 하나는 엠투어, 포유류 라파마이신 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엠투어는 신체가 근육 조직 재건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생물학적 문지기이자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류신은 이 내부 스위치를 켜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잘 입증된 사실입니다. 2011년 영양학 저널 근육이 이러한 신호에 더 잘 반응하는 고령자에서도 류신이 풍부한 단 한 끼 식사가 몇 시간 안에 근육 단백질 합성을 유의미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반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메시지, 더 의도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필요로 할 뿐입니다. 고기나 계란 등 든든한 식사를 했는데도 다리가 약해지거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느낌은 음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 류신 부족이나 섭취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섭취량을 유지할 만큼의 단백질만 섭취하고 성장을 촉진할 만큼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지와 회복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언제, 어떤 종류를 섭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연습을 제안합니다. 하루 중 첫 끼를 고루 류신 단백질 공급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미 있는 식사로 만들어 보세요.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몸을 깨우는 의식, 즉 우리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하는 것이다 라고 몸에게 알려주는 아침 의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류신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자연에서 나옵니다. 계란, 목초 사육 소고기, 박목가금류, 그리고 특히 우유에서 추출한 농축 영양분인 유청 단백질이 그이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25에서 30g만으로도 약 2.5에서 3g의 류신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엠투어 스위치를 활성화하고 근육 회복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입니다. 더 빠르고 쉬운 옵션을 찾고 있다면 유청 단백질 분리물은 깔끔하고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운동선수, 물리치료사, 심지어 노인들을 돌보는 의사들까지 이 단백질 공급원을 단순한 보충제가 아닌 회복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유청 단백질은 근육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음식과 기능, 몸과 의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재연결을 의미합니다. 류신은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절한 순간에 보내지는 적절한 신호뿐입니다. 근육 재건보다 더 심오한 것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소통입니다. 당신 안에서는 말없는 대화, 신경계와 근섬유 사이의 생화학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분명하게 흘러갈 때 몸은 힘뿐만 아니라 안정감과 존재감으로 반응합니다. 이 대화가 빨리 재개될수록 다리는 다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자, 바로 아세틸콜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생각과 움직임을 연결하는 신경전 달물질입니다. 일어서거나, 한 걸음 내딛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신호가 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근육으로 직접 전달될 수 없습니다. 먼저 신호가 번역되어야 하는데, 바로 아세틸콜린이 그 번역자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의도를 행동으로 전달하는 화학 전달자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메시지는 흐릿해지고 근육은 망설이며 늦게 반응하거나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신호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아세틸콜린 생성과 수용체 민감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리를 조절하는 운동 뉴런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균형 감각의 작은 오류, 느린 걸음걸이 또는 움직임의 주저함이 노년기에 더 흔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희망과 행동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생성을 빠르고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콜린이며 우리 몸이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는 직접적인 전구체입니다. 2012년 눌리언츠에 게재된 한 과학 논문에 따르면 식이 콜린 섭취량을 늘리면 아세틸콜린 수치가 단 6에서 12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뇌가 움직임을 활발하게 조절하는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즉, 변화를 느끼는데 몇 달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영양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계란 노른자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농축되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콜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계란 2개만으로도 300mg 이상의 콜린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신체의 신경근 신호 전달 체계 재건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는 단순한 영양 조언이 아니라 자연에 기반한 부드럽고 일관적이며 기능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손이 떨리거나 걸음이 느려지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몸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힘을 되찾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에서 깬 후 30분 이내에 계란 2개를 통째로 먹어보세요. 이 시간대는 아세틸콜린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낮고 신경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계란과 함께 유청, 코티지 치즈, 그릭 요거트와 같은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러한 조합은 근육과 신경계 모두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깨어나 다시 연결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제게는 72세의 마가렛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가벼운 산책이라는 간단한 수행을 권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녀는 사찰문 앞에서 멈춰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은 난간을 잡지 않고 현관에서 내려왔어요. 사소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녀의 여정에서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이 수련을 며칠 아침만 해도 다리가 더 예민해지고 발걸음이 더 확실해지며 한때 조용하게 불안정했던 균형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명확하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힘은 항상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신호의 질과 생각과 움직임 사이의 신성한 연결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줄 때 우리는 치유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치유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침 루틴이 되도록 하세요. 신경계에 조용히 바치고 당신의 활력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당신의 몸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귀 기울이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연습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하룻밤의 휴식 후 몸은 고요한 개방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움직임을 연결하는 필수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섬유인 운동 뉴런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초기의 고요함 속에서 몸은 더욱 주에 깊게 듣고 신경근 제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인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고단백 아침 식사 후 발걸음이 더 안정되고 다리가 더 목적의식 있게 움직이며 마음뿐 아니라 온몸에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중추신경계가 더 정확하게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영양소인 콜린은 근육 기능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뇌와 다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시의 명확성, 의도와 동작 사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식물성 식단을 따르거나 계란을 영양분으로 섭취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콜린의 가장 풍부하고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급원이지만, 즉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급원도 있습니다. 퀴노아, 방울향 배추, 콩은 상당한 양의 콜린을 제공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아세틸콜린은 단순히 운동 분자가 아니라 정신 분자이기도 합니다. 학습, 기억, 주의력, 집중력에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회복하면 다리의 힘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명료성도 향상됩니다. 이는 건강한 노화의 조용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신경계에 영양이 공급되면 몸과 마음 모두에 이롭습니다. 이제 이 연습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간과되지만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순환입니다. 혈액순환입니다. 영양소가 있고 신호가 명확하더라도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정원에 비유해 보세요. 비옥한 토양, 적절한 씨앗, 눈부신 햇살이 있더라도 호스가 꼬이면, 즉 물이 흐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에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과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항상 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나 부기는 없을 수 있지만 미묘한 징후가 있습니다. 다리가 무겁거나 활동 후 회복이 늦어지거나 휴식 후에도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건강한 혈액순환이 없다면 필요한 곳에 힘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분자, 일산화질소, 가 등장합니다. 혈관 내벽에서 생성되는 이 분자는 혈관에 언제 열리고 언제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흘러야 하는지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다리에 필요한 에너지, 즉 근력뿐 아니라 활력까지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일산화질소입니다. 이제 이 일산화질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통 문화에서 소박하고 활기차며 오랫동안 귀하게 여겨져 온 특별한 음식이 있는데 바로 산화질소 생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근육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혈관 기능 저하를 되돌리는 데에도 잠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으며 그 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됩니다. 측정 가능한 운동 검사 결과, 즉 보행 속도, 의자 자세, 계단 오르기 등에서 모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동 능력 향상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간단합니다. 운동하기 약 90분 전에 중간 크기의 비트 한두 개를 먹거나 비트 주스 250에서 300ml를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할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싶다면 20분 동안 가벼운 운동,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역동적인 스트레칭을 병행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체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에서 나오는 질산염과 신체 활동은 산화질소 방출을 촉진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서 동시에 호스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비트의 천연 당분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혈당 부하가 비교적 낮고 운동 전에 섭취하면 운동 능력 향상 효과가 경미한 급등보다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필요하다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단백질 공급원을 소량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세요. 이는 단순히 운동 능력 향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안정되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몸 안에서 활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과학의 가르침은 삶의 가르침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에 영향을 공급받고 있으며 언제 영향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눈에 덜 띄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내면의 무언가, 바로 염증으로 들어갑니다. 부상 후 발생하는 급성 염증과 달리 만성 염증은 조용하고 미묘합니다. 표면 아래서 서서히 끓어오르며 뚜렷한 징후 없이 체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전반적인 피로, 더딘 회복, 또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다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일종의 내적 저항입니다. 2020년 노년학 저널 더 저넬주 오브 제런탈러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염증 지표인 시반응성 단백질, CRP, 과 인터루킨-6, IL-6 수치가 높을수록 노년층의 근력과 근량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염증이 노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증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엔진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약화시키고 신경계가 근섬유를 제대로 동원하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근육이 존재하더라도 그 신호는 매우 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음식은 다시 약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함으로써 내면의 불길을 가라앉힐 수 있는 소박하고 푸르고 생기 넘치는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유는 억지로 하는 것도 서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조화로 돌아가는 것이며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마음 챙김을 통해 그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미묘한 현상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표면 아래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천천히 방해합니다. 만성 염증은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은 엔진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생물학적 구조가 아니라 다리를 수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를 때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내부 에너지 센터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염증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신경계와 근섬유 사이의 소통에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근육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근육을 활성화하라는 신호는 약해집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은 약국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충제로 포장되어 있지도 않고 노화 방지라고 적힌 매대에도 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장고 서랍을 열면 이러한 내면의 불을 식혀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짙은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루꼴라, 근대, 겨자잎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샐러드 베이스나 장식이 아닙니다. 잎채소 형태의 약재입니다. 이 안에는 폴리페놀, 엽록소, 마그네슘, 천연 질산염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신체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며 근육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케일과 겨자잎에 풍부하게 함유된 특정 폴리페놀인 케르세틴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인 IL-U가 테네프알파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프런티어즈 인 파우머칼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케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병행한 결과 불과 2에서 4주 만에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인 69세 은퇴 정원사 루이스가 생각납니다. 제가 그에게 잎채소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채소만 먹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에 레몬즙을 약간 넣고 볶은 케일 한 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열흘 후, 그는 돌아와서 다리가 더 이상 뻐근하지 않아요. 마치 깨어난 것 같아요. 우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몸에 무엇을 먹이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적용입니다. 하루 첫 식사에 짙은 잎채소 한 컵을 넣으면 면역 반응의 리듬이 재설정됩니다. 왜 첫 식사를 할까요?
우리 몸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일주기 리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호르몬, 신진대사, 심지어 염증까지 모두 이 생체 시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침에 항염증 성분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높이려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한 조각, 또는 반숙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조금 넣으면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작은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분명히 해두죠. 이 그린들은 진통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겁니다. 불편함이 줄어들고, 회복이 빨라지고, 에너지가 더 균형 잡히고, 심지어 다리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꾸준히 나타납니다. 10일에서 14일 정도 꾸준히 하면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세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영양이 단순한 연료를 넘어 면역체계에 보내는 신호이자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몸이 이 메시지를 진정으로 들으면 방어 기제를 풀고 성장, 치유, 그리고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재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바로 식사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근육은 영양분에 덜 민감해지는데 이를 동화작용 저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벽이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주의, 전략, 그리고 시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넘을 수 있는 한계점이죠. 적절한 시기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자극제가 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계속해 나가자. 존재와 의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숨, 한 끼의 식사를 하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 중 하나는 근육 성장과 회복을 지시하는 신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동화작용 저항성입니다. 이는 근육이 근육을 지탱하는 영양소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신체의 결함이 아니라 단순히 노화 과정의 일부일 뿐이지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수신기가 덜 민감해지더라도 음악은 멈추지 않고 신호만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호는 근육 단백질 합성, 즉 우리가 근력을 유지하고 조직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영양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4년 텍사스 대학교의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을 3끼에 걸쳐 고르게 분배한 노인들은 저녁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노인들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 더 높았습니다. 하루 종일 단백질 섭취량을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회복과 강인함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모든 식사는 그 자체로 활성화되는 순간이 되어 신체가 한꺼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대신 명확하고 목적 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 아침, 리듬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단계.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고품질 단백질 30g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햄프시드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그릭 요거트 1컵이나 볶은 시금치 1줌과 렌틸콩을 곁들인 계란 3개를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첫 식사는 몸에 우리는 성장하고 회복하고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인 60대 전 레슬링 코치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는데도 아침에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저는 그에게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의 성장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주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조깅을 했어요.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다리가 움직였을 뿐이에요. 몸은 기억합니다. 적절한 타이밍만 있으면 반응할 수 있죠. 2번째 단계. 몸을 움직이세요. 꼭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의자 등받이를 잡고 스쿼트 몇 번 정도 하세요. 그리고 30분에서 60분 안에 2번째 식사나 간식을 드세요.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결합된 간식을 드세요. 단백질 파우더와 바나나를 넣은 스무디나 퀴노아, 검은콩,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한 접시처럼요. 탄수화물을 왜 먹냐고요?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부드럽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보내 근육세포가 회복과 재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3번째 단계.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저녁 식사를 가장 든든한 식사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근육 합성에 한 번에 약 30에서 40g의 단백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로 저장되거나 소모됩니다. 대신 균형에 집중하세요. 적당한 양의 단백질, 다채로운 채소,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이 타이밍을 따라 몸의 자연스러운 수용성에 맞춰 영양을 공급할 때 단순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강하게, 활동적으로 살아있으라는 명확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중요한 장기입니다.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심을 지켜줍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여정 전체를요. 일산화질소가 다리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특히 농축된 형태의 비트가 어떻게 혈액순환을 빠르게 회복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근육을 활성화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과 달걀, 특히 노른자가 몇 시간 안에 신경근육 통신을 재시작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염증이 어떻게 조용히 근력을 약화시키는지, 그리고 케르세틴이 풍부한 잎채소가 어떻게 그 숨은 불꽃을 잠재울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식사 타이밍을 통해 근육을 계속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의식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몸과 함께, 그리고 몸과 맞서지 않고 함께하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충만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시간 안에도 근육 신호 전달, 근력, 에너지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몸의 지혜, 즉 듣고, 행동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다시 연결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에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한 가지 선택, 한 끼 식사, 한 숨 쉬는 시간씩.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안정되고, 더 생동감 넘치고, 다시 한번 당신만의 다리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식처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것, 즉 흙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 아래서 자란 음식이 단 몇 시간 만에 다리로 가는 혈류량을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나요?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혈관 내벽, 즉 내피세포는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비트처럼 천연 질산염, 항산화제,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소통 체계를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흐름과 산소, 에너지의 펄스로 소통하는 이 체계와 특히 꾸준히 걷고 계단을 오르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속근이 바로 그 시스템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근섬유는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지지만 놀라운 점은 당신이 신호를 보내면 놀라울 정도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영양은 단순히 소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암호이며 깊고 신비로운 제2의 뇌인장은 이 메시지를 해독하여 근육, 신경, 그리고 체력에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비트는 일산화 질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 대화를 관장하는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영양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식사 시간을 움직임, 심지어 가벼운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절하면 몸은 저항을 피하고 성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창하거나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며 강력한 단계입니다. 내일 아침, 비트루트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릭 요거트나 마음에 드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15분 동안 걷는 것은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혈관이 확장되고 산화질소가 활성화되며 오랫동안 침묵했던 신경근 신호가 다시 활성화될 것입니다. 30분에서 60분 안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균형을 생각하고 의도를 생각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근육뿐 아니라 세상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힘 이상의 것입니다. 추진력입니다. 매일 아침 이 연습을 시작할 때마다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변화합니다. 더 안정된 기분을 느끼고 다리가 더 빠르게 반응하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다시금 자신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활력에 바치는 제물로 이 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지식과 실천, 그리고 내면의 힘을 회복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인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볍고